프랑스 최고 명무대 가는 길 쉽지 않네요. 오늘은 프랑스만의 독특한 엘리트 학교 그랑제꼴. 그 그랑제꼴 중에서도 최고 이공계 학교인 에꼴 폴리테크닉에서 미션이 있습니다. 2000km 떨어진 동유럽의 끝 루마니아 부크레슈티에서 프랑스 파리로 이동하기 위해서 새벽 3시부터 서둘러서 KLM 에어프랑스를 탑승하는데 에꼴 폴리테크닉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에꼴 폴리테크닉에서의 미션은 무엇인지 함께 보시죠. 저의 하루는 굉장히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에어포트 오버. 부크레슈티에서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오전 6시 비행기를 타기 위해 새벽 3시 전에 일어나서 우버로 헬리코안더 오토페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에 도착해서 공항이 한산할 것 같지만 새벽 3시에도 OTP 공항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오늘은 루마니아 부크레슈티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는 KLM, 암스테르담에서 프랑스 파리까지는 에어프랑스를 타고 날아갑니다. KLM 카운터에 첫 번째로 줄을 서서 10분, 20분 정도 기다리니 체크인 할 수 있었습니다. 보안 검색이 끝나는 데는 6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공항 직원에게 아침 6시 비행기 타는데 공항에 몇 시쯤 도착해야 하냐고 물어보니 단호하게 3시간 전이라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일찍 나왔는데, 공항 직원은 프로토콜대로 이야기했겠지만 도대체 왜 3시간 전에 오라고 한 거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여기는 루마니아니까 드라큘라가 있는 마그네토 하나 사고 커피도 한 잔 먹으면서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출발 30분 전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탑승권을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장애물. 잠깐, 저는 파리 직항 에어프랑스가 아니라 암스테르담 경유 KLM을 타야 합니다. 결국 파리를 가긴 하지만 사스 마일런을 위해 굳이 일부러 암스테르담을 경유하는 것을 선택했고, 지금 탈 비행기는 KLM인데 왜 이렇게 당당하게 에어프랑스 게이트에 앉아 있었을까요? 에어프랑스 출발 시간이 KLM 비행편과 단 5분 차이였고 최종 목적지가 파리, 그리고 에어프랑스와 KLM의 모회사가 같아서 별 생각 없이 앉아 있었네요. 에어프랑스는 암스테르담에서 타야 한다고 급히 KLM 게이트로 자리를 옮기고 아직 루마니아를 떠나지도 않았는데 오늘의 첫 번째 장애물로 이미 혼란으로 시작합니다. 네, 성공하십시오. 들어가시죠. 에어프랑스 이야기가 나왔으니 미션의 다음 장애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에어프랑스, KLM에 대해서 빠르게 짚어봅시다. 프랑스 항공사 에어프랑스, 네덜란드 항공사 KLM은 2004년에 에어프랑스 KLM 그룹으로 합병했습니다. 오늘은 에어프랑스 KLM을 연결 비행편으로 같은 날에 타게 되는데 유럽 내 단거리 노선에서 모회사가 같은 에어프랑스 KLM의 서비스가 같으면서도 얼마나 다를지 비교할 수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에어프랑스 KLM은 같은 그룹이지만 기단 운영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KLM은 유럽 항공사지만 전통적인 보잉바였는데 최근에 에어버스를 대량 주문해서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마도 최근 보잉의 품질 이슈와 737-10MAX, 777X의 출시가 늦어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에어버스에 처맞고 있는 보잉의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보잉 757 에피소드를 살펴봐 주세요. 에어프랑스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 KLM 부크레슈티 암스테르담 구간은 보잉 737-800으로 737MAX가 없는 KLM은 협동체는 737-800이 주력입니다. 유럽 항공사답게 비즈니스, 이코노미 모두 33 배열이고 비즈니스는 가운데 자리를 비워서 운영하네요. KLM 이코노미 좌석 간격은 갤럭시 기준 세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럽 내 구간이라는 것을 감안해도 이건 좀 답답하네요. 좌석 피치도 좁은데 AVOD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요? 좌석 테이블에 스마트폰 거치대가 있는 것에 고마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USB 충전은 됩니다. 이륙하기 전에 잠시 소등하는데 불을 끄니까 새파란 것이 이제 KLM 같네요. 이른 새벽에 OTP 공항에서 이륙을 하고
유럽 내 3시간 비행이라서 큰 기대를 한 것은 아니지만 막상 이륙 후에 기내식으로 작은 빵과 음료만 받으니 배뿐만 아니라 마음도 허전합니다. 아시아에서는 비슷한 비행 시간에 훨씬 저렴한 티켓으로도 아침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럽 하늘에서 동방항공이 생각나다니 좀 이상하긴 합니다. 암스테르담 부근에 도착하니 날씨가 변하는데 마치 저녁 8시 같은 아침 8시에 암스테르담 하늘을 뚫고 착륙합니다.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서는 40분 대기한 후 오늘의 두 번째 구간인 에어프랑스 암스테르담 파리 노선을 타면 됩니다. 같은 게이트 구역 내에 간단한 환승이지만 경유 시간이 40분이라서 그래도 살짝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같은 구역 내에 40분 환승도 알 수 없는 조바심이 있는데 스키폴 공항 게이트 C에서 F 구간을 미친놈처럼 뛰면서 비행기 문 닫기 직전에 탑승하는 사람이 제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 번도 오기 힘든 루마니아 부크레슈티를 저는 한 달 뒤에 다시 또 오게 되는데요. 오늘이 아닌 또 다른 루마니아 부크레슈티와 타로 그리고 그날의 스키폴 공항 질주 이야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잠깐의 게이트 대기 후 암스테르담 파리 구간 에어프랑스 A320-200에 탑승합니다. 보잉바 KLM과 달리 에어프랑스는 에어버스와 보잉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긴 하지만 놀랍게도 보잉 737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 내에서 에어프랑스를 탄다면 에어버스 당첨입니다. 물론 봉바르디에 CS300이 있었지만 에어버스가 인수하고 A220으로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 편하게 에어프랑스 협동체는 모두 에어버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어프랑스의 A320은 33 배열 표준에 익히 예상할 수 있는 좌석 배치입니다. AVOD 화면도 없는 그냥 유럽 내 평범한 협동체 캐빈입니다. 그래도 앞서 탔던 KLM의 737보다는 좌석 피치가 넓네요. KLM 3시간 비행에서 빵과 음료만 받아서 기대치가 낮아서인지 에어프랑스 1시간 비행에 조막한 마들렌과 음료 서비스만 받아도 고마워집니다. 유럽 내 단거리 비행에서 737이 주력인 KLM, A320이 핵심인 에어프랑스를 같은 날 탔는데 정확한 통계가 아닌 그냥 느낌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KLM처럼 같은 급이면 에어버스보다 보잉을 운영하는 항공사가 좌석 피치에 조금 더 인색한 것 같습니다. KLM과 에어프랑스, 여러분은 어느 항공사를 더 선호하시나요? 혹은 다른 유럽 항공사 중 최애가 있다면 코멘트 남겨주세요. 루마니아 부크레슈티에서 새벽부터 서둘러서 드디어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제 파리에서의 미션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